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떻게 해서 신라가 이 통일을 했느냐, 뭐 이런 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흉노설은 뭐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어온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원래부터 이 자리 잡고 있던 어,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그러니까 그 신라 유물에 보면은 유전적으로 이 서유럽 쪽 유전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주 그 장기간 권력의 핵심에 있던 아주 특정한 집단도 있죠. 이를테면은 우리 엄마 그 성씨의 분들은 신라에서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최상위의 그 포지션에 있었던 성씨고, 우리 할아버지 쪽 성씨는 서역 지방에서 유입이 돼서 능력이 있으면은 능력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군으로 시작을 했죠. 신라에서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쓰였죠. 흉노에서 오건 서역에서 오건 아라비아에서 오건 다 인도에서 오건 다 쓰였죠. 그래서 그러한 개방성과 능력 위주의 어떤 그 등용, 그리고 이제 국제역학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제가 손꼽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요인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그 다음날인가 코너에서 얘기는 간단하게 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그 잠깐을 빼곤 사실은 그 잠깐 번성하기 전에 가락국 가야가 뭐 무시무시하게 이제 긴 장기간 동안 강성했었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한 다음에 거의 바로 다시 원래 그 점으로 축소가 돼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뭐 호족 세상이 그냥 바로 다시 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삼국 후삼국이 이제 오는 거죠. 누구인가? 이 궁예에도 나오고 하죠. 근데 제가 그 이유는, 그것까지는 그날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반대로 전환하면은 왜 그 잠깐을 빼고 다시 점에서 이렇게 확장됐다가 다시 점으로 쪼그라진 상태로 있다가, 그때는 다 호족들이 다 했어요. 뭐 여긴 점만 그 관할이 직할이 되는 거고, 다 호족들이 했단 말이에요. 호족들이. 근데 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아까의 포용성을 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느닷없이 골품제가 강화돼. 그럼 이제 성골진골, 이를테면 우리 엄마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성골진골 내에서 이제 다퉈야 되는 거야. 아빠 쪽은 이제 육두품에서 다퉈야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성골진골 내에서도, 성골진골이 그나마 중요한 뭐 왕, 총리, 장관은 전부 다 거기에서 다 나와요. 육두품이 능력이 있어도 절대 못 갑니다. 어딘 줄 알고 오나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치원 선생, 원효대사 다 육두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가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또 관료를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토, 황소, 경문 이런 거 쫙 쓰잖아. 명필 막 명필이라기보다 명문장가. 그런 실력이 있어도 근데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 아빠 쪽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뭐 서역 지방에서부터 날리던 이 장군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니 그 필요할 때 이제 한 다음에는 육두품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없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수두룩해. 잘 받아들이고 잘 썼어.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 시무책을 올리건 뭐를 하건 안 써. 원효대사가 아시아 한자 문명권 전역에 그냥 다 그냥 그 저술이 퍼지고 범어로 번역돼서 퍼지고 해봤자 안 써. 안 불러, 안 불러. 진짜 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진짜 난관에 부닥쳤을 때나 이제 그때나 부르는 거지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융성했을 때와 반대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것뿐 아니라 과학적인 것으로까지 한번 가봅시다. 인간이 무리 본능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렵고 그 무리 본능을 잘 활용도 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활용도 하고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속물 같고 짜증나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협상할 수 있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무리 본능이 우리에겐 있어요. 한 150 정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150 정도를 지금도 대개는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실제 어떤 연결망이 있는 사람은 150 정도죠.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것이 150이면 시족이죠. 근데 150, 150 연합이 되면은 이제 부족이 되는 거죠. 부족이. 족장이 생기고 박혁거세 같은 족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김씨 계통도 이제 딱 나중에는 완전히 권력을 확 잡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거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사피엔스 종만 해도 짧게 잡으면 4만 년이겠지만은 길게 잡으면 한 30만 년 이상까지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속 호미닌으로 생각하면은 6, 700만 년까지 가. 물론 뭐 그 중에서 한 반절 정도 지나야 그 호모 속에 뚜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루시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허벅지 뼈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이렇게 각도가 생긴 인간이 이렇습니다. 근데 사람족 중에서 인간뿐 아니라 네안데르탈인도 무리 생활 했었죠. 무리 그 크기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우리보단 좀 적었다고 하지만 큰 차이는 안 나. 근데 또 우리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가지고 유전자에 남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유전자에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계속 정착해 있던 인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죠. 데니소바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안데르탈인 자체는 지금 없잖아요. 사피엔스로 흡수됐지. 근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마지막 네안데르탈인 가장 최근 유적 현재로서 발견된 것은 사피엔스와 뭐 당연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존을 했고, 근데 인지혁명 이전까지는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의 그 거주지, 뭐 이를테면은 요 지금의 투르키예부터 해서 유라시아 이런 거기를 가지를 못했다가 인지혁명 즈음부터 해서는 인지혁명도 딱 한순간에 됐겠습니까? 확철되고 했겠습니까? 쌓이면서 갔겠지. 그러니까 이 유전적으로 이 모든 이동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핵에 있는 유전자 이제는 주로 뭐 Y염 색채를 따지는 거고, 이제 그보다 더 일찍 이 이번 세기 연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잖아요. 이제 모계 쪽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 근데 그거가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제한 요소 를 가지고 유전적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해요. 제한 요소에 있는 스눕 이걸 통해서 되게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를 활용한 분자식 시기 측정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막혔는데 다음번엔 올라가면서 섞이기도 하고, 결국은 네안데르탈인 자체는 멸종을 했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나온 게 이베리아 반도 쪽의 동굴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굴에 가면은 처참합니다. 남아있는 뼈들이 다 유전병으로 죽었어요. 왜냐? 이들은 C족, 그 다음 부족, 이런 네트워크가 사피엔스는 박석김 씨가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서 해서 누가 하나가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협상을 해요. 교환을 하고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근데 그 능력이 기본적으로 더 뛰어났는데,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도 사피엔스보다는 처졌지만 신체 능력이나 이런 거는 더 훨씬 좋았지만, 그래서 유전자 우리가 2% 넘어온 게 어떻게 넘어온 건지 아십니까?
네안데르탈인 남성에게 사피엔스 여성이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된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막 이제 그 유전자 이제 그 보면은 굉장히 근육질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목구비 같은 게 굉장히 뚜렷하고 이런 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멸종을 했느냐? 나중에는 어 서로 너무 추운 날씨에 이베리아까지 내려왔지만 각 시족 간의, 각 무리 간의 거리가 이제 당연히 다른 무리로 여성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침팬지 그걸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걸 올린 다음에 이걸 올리거나 뭐 아니면 이거 다음에 올리거나 아니면 링크를 걸거나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보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근친교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 그래서 그 마지막 동굴의 뼈들은 너무나 보기 힘든, 다 유전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리 본능에서 벗어나서 교류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사피엔스가 이기게 된 이유는 이 결국은 그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피엔스는 150을 넘어가면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인지혁명 이전에 긴 시간 동안 지금도 남아있는 무리 본능 때문에 이 바깥쪽은 인간으로 안 봐요. 네안데르탈이 아니라 사피엔스라고 해도 인간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에이 설마 인간이지만 그냥 서식지랑 짝짓기 경쟁 때문에 죽였겠지. 학살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늑대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와 무리 싸울 땐 학살이 일어나요. 서열이랑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 학살은, 아이, 근대 막 현대 와서도 이를테면은 흑인 노예들이 인간이냐, 인디언들이 인간이냐, 이런 논의를 했었어요. 심각하게. 거의 컨템퍼러리한 시기에도 그런 논의를 심각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걸 거슬러서 인간다움, 이걸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다른 시족과 연합을 하고 부족이 되고 부족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속과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결국은 이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맹국가 뭐 이렇게 고대국가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국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지구촌이 왔지만 역시 무리 본능 못 버려. 국가 정도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서로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늘 갈등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도 아주 정치꾼들이 있었죠. 사피엔스 시기에도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욕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야 돼, 사실. 그런 놈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어, 자, 공적인 그 마인드와 사적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욕망과 같이 가겠지만은 그게 그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연결고리들이 쫙쫙쫙쫙 퍼져나가면서 인간은 그래도 이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이나 살았어 최고야 라고 생각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던 시기, 전체 시기, 뭐 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살았던 시기,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던 시기, 사피엔스 시기보다 훨씬 더 깁니다. 사피엔스가 뭐 한 30만 년이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막 수십만 년 더 길고 막 200만 년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지 말고 다양성을 유지하고 능력에 맞게 사람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 지금도 뭐 이해관계가 부닥쳐서 국가적으로 되게 힘든 막 그런 상황들도 막 있고 한데 를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지금 찍은 시점에서 너무 늦게 올리면 약간 그 시의성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나중에라도 뭐 얘기 자체는 교양 수준의 보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게 뭐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